오늘 눈에 띄는 종목 체크해 볼까요? 이 종목은 왜? 먼저 삼성출판사 보겠습니다. 이제 뭐 국민 동요죠. 아기상어. 이 노래가 뭐 이제는 유니콘 기업에 입성하는데 한 몫을 톡톡히 했네요. 아기상어 노래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 핑크퐁을 만든 회사 스마트 스터디가 중기부가 이 차세대 유니콘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데 비상장 기업, 이 스타트업 기업을 14곳을 꼽았는데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이 지원을 좀 받게 되는데요. 최대 100억 원까지요. 근데 이 기업이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관계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출판사. 조금 전에 상한가 진입이 돼 있네요.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28,6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략 체크해 볼 거고요. 다음 네이처셀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제 주가가 뭐 절벽이었죠. 라정찬 대표의 징역 구형 소식에 하한가에서 딱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행히 그 급락은 멈췄습니다. 이게 소폭 반등 주고 있는데요. 3%가량의 플러스권 이 시각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7,860원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남영비비안 보겠습니다. 덩치가 쪼개졌죠. 그 결정이 됐습니다. 한 주당 액면가 1,000원 하던 거를 100원 하기로 10대 1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덩치가 가벼워지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라도 시세가 나옵니다.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탄력도는 점점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음봉으로 전환이 돼 있고 9.5%가량 플러스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IT가 대세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특히 핸드셋 가운데서 이 카메라 모듈주가 질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장주격이 MC넥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갈아치워버리는데요. 올 들어서만 175%가량의 급등 양상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3% 추가적으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대수도 는다고 하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카메라의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는 뭐 일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MC넥스 강한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후년 정도 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 것이다라고 글로벌 IB에서 복수의 IB 쪽에서 투자 전략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간밤은 노무라증권에서 내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게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테크윙이 한 10% 가까이 튀는 모습이고요. 테스도 8%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코디엠, 원익 IPS 강하죠. 7%가량. 다음 화면 보실까요? 원익 QNS도 오늘 강한 모습이었고요. 이오테크닉스 4%, AP시스템도 강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힘입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요즘 급등을 하고 있죠. 금융투자 업계에서 내년 한 1월 되면 17%가량 보험료 인상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그러자 보험주가 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오늘 8%의 급등 양상 전개하고 있고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한 5% 안팎의 상승률을 장중에 좀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볼 수 있는 건지 잠시 뒤에 체크 도와드릴게요. 다음 이어서 유한양양 볼까요? 원래는 참 돈 잘 버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잘 개발하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인 레이저티닙 이야기인데요. 식약처로부터 임상 상상 시험을 해도 된다. 이제 승인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한 모습인데요. 이게 눈에 띄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제외하고 캔들상 보시면 이달 들어서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양봉 캔들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장대 양봉 뽑아내고 있고요. 4%의 강세 23만 6천 원 수준. 담아도 좋은 건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 나오셨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밖에 날씨 쌀쌀하죠? 네, 갑자기 또 어제 저녁부터 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쌀쌀한데 또 네. 훈훈한 전략들 챙겨주셔야 되잖아요. 네. 삼성출판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기 상어. 상어. 안 해주시네. 네. 제가 할게요. 뚜르뚜뚜르. 이 노래가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남아 있는데요. 삼성출판사 어떻게 보세요? 뭔가 밝은 뭐 노래 불러주신 것처럼 예, 뭐 아기상어. 저만 불렀어요. 네, 저도
갑자기 그러시니까 예,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미국의 메이저리그 보면 또 베이비샥이라고 해서 예. 미국에서도 굉장히 열풍이거든요. 뭐 베이비샥 뚜루루뚜루 이렇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워낙에 뭐 글로벌 시장에서 아기상어가 열풍이다 보니까 예. 뭐 관련해서 이제 삼성출판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삼성출판사가 뭐 아기상어를 제작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바로 이제 삼성출판사 이제 자회사인 이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가 바로 이제 아기상어 이제 핑크퐁을 이제 시작하는 이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스마트 스터디가 예비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1조 원의 이제 평가를 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예비 유니콘 기업에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뭐 기록하는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또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반영된다는 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또 지난달에도 한 차례 주가가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만큼 지금 이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의 지금 기업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삼성출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뭐 지금 워낙에 아기상어 이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출판사가 보유한 이 스마트 스터디 지분 25%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분법 이익과 더불어서 이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뭐 계속해서 뭐 부각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도 주가 수준이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어 그렇죠. 거래도 뭐 안 네.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근에서도 담아 볼만하다라는 관점이 있을까요? 사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제 볼 필요성이 있죠. 주가 측면에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 삼성출판사 영업이익이 33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거의 한 2,700억을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거의 뭐 지금 기업 가치가 굉장히 지금 높게 지금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과연 이제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가 뭐 정말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예.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으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스마트 스터디 지분 가치를 뭐 반영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지금 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공격적으로 그런 매수에 뭐 가담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만일에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 뭐 그러한 시기에 이제 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단기간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시가총액 뭐 3천억 정도까지도 뭐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장기는 그래도 좋다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그렇죠. 지금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한양양 가겠습니다. 레이저 티닙 임상 3상 시험 승인 획득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글로벌 이제 제약사인 얀센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었죠. 그래서 예. 작년부터 이제 유한양양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소세포 폐암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내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이제 획득을 하면서 국내 임상 3상을 이제 진행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난달이죠. 이제 10월에 국제학 술지인 그 란셋 온콜로지에 그 공개한 임상 1상과 2상 결과를 보게 되면 시험 결과에서 우수한 폐암 치료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한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레이저 티닙의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 레이저 티닙의 임상 비용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해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좀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작년에 이제 11월에 이제 얀센의 기술 수출을 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3상에 이제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일스톤이 이제 내년부터는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일스톤 유입에 따라서 내년부터 이러한 그 레이저
레이저 티닙향 이제 매출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020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좋아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고요. 그리고 예. 유한양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이제 레이저 티닙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 부진의 이제 원인이었거든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계속 돈만 예. 나가고 이제 벌어들이는 건 없는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병영 투여 임상 이상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도 본격적으로 이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각에서는 일단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내년도에 유입되는 마일스톤이 한 9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좀 우상향 곡선을 계속해서 좀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한양행도 좋아요 찍고요. 이 종목도 그럴까요? 손해보험 관련주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돈을 잘 못 벌어가지고 팔수록 더 손해라면서요. 근데 이제 이 손해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손보주들의 뭐 주가 강세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손보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보험사 중에서도 생명보험사보다는 손보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뭐 하락을 했었고요. 거의 최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지금 이제 올해 실손보험료가 이제 인하가 되면서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 이제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정부에서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제 들고 나오면서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손해율 하락으로 이제 그 계속해서 실적이 좀 악화 일로를 좀 걸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다 지금 손해율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이 손보사들 손해율이 거의 한 130% 정도 수준이 육박하면서 한마디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면 팔수록 지금 손해가 손해가 나는 그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센티멘트가 지금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 보건복지부와 그 금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재한 공사보험 그 정책 협의체에서 실손 의료보험 관련해서 개편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이제 실손보험료 인상이 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면서 일단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손보사들이 최소한 실손보험료를 한 20% 정도는 올려야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1월에나 17에서 한 19% 정도로 실손보험료가 지금 인상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에 워낙에 이러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에 나서도 좋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들도 좋아요 찍어주셨고요. 네. 시간상 여기서 정리해야겠네요. 이제 내일의 탑픽 미리 주신 내용 정리해드리면 오늘 뭐 새 특징주 점검한 거 다 좋게 보셨지만 그 가운데 탑픽은 유한양행이라는 점 정리해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 12일입니다) 목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에 그동안 부담을 주던 요인들이 다소 없어지면서 시원하게 오름세를 보인 양시장입니다. 간밤 일단 미국 FOMC에서 연준이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를 깜짝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노무라 증권이 내년 상반기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개장부터 폐장까지 양지수는 시원하게 탄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마감가 아시아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1.5%의 탄력이고요. 2137선까지 오랜만에 시원하게 회복 나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피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한 장중 한 10시 부근부터 키 맞추기를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3%의 강세고요. 역시 강한 모습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637.47포인트까지 올라와 주면서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랜만에 안정세를 보입니다. 오늘 0.69%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1,186원 50전까지 거의 9원 가까이 내려가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지수와 일본 지수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좀 약부합권, 강부합권에서 헤매는 모습인데 오늘은 홍콩 지수와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국내 증시가 연동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지수가 지금 약부합권으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항생 지수는 현재 1.38%까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7,012선 지나가면서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좀 특별하게 탄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등락이 없이 모든 종목들이 고르게 올라갔던 하루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총 상위주들 마감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을 해보시죠. 오늘 노무라 증권이 국내 증시를 내년에 내후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심에는 IT 섹터 중심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오늘 IT 투톱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2.7%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삼성전자의 차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일단 삼성전자의 직전 고점이 53,800원 선에 11월 중순에 형성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주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3,3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고점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출발 자체도 꽤 갭으로 떠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6거래일 연속해서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특히 4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 가치근 대량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 좀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3.4%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 차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직전 고점은 현재 86,500원에 11월에 형성이 돼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직전 고점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그래도 3.4%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11월 들어서 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유원한 상황이고요. 기관들을 꾸준하게 담아내고 있는데 오늘 3거래일 만에 외국인들도 SK하이닉스를 담아냈고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83,400원 가리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네이버 같은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하루 만에 나란히 반등을 준 모습입니다. 오늘 세트리온 그룹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세트리온은 거의 4% 급등으로 17만 1,0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세트리온이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요. 다른 헬스케어 같은 그룹주들도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한지주 1.2%, 포스코도 오랜만에 강한 반등 나옵니다. 오늘은 2% 가까운 상승이고요. 23만 5,5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케어가 오늘 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제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6% 가까운 급등이고요. HLB와 또 헬릭스미스 같은 신약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도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거래 마쳤는데 조금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코스닥의 시총 1, 2위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좀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CENM이 결국 약부합권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네요.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도 선전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4.2%까지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펄어비스가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검은 사막 모바일의 글로벌 정식 서비스를 북미와 유럽에서 어제부터 출시를 시작했다라고 뉴스를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신작 모멘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지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4거래일 만에 반등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휴젤이 오늘 계속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부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후장 들어서 탄력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휴젤이 어제 들려온 소식입니다. 앞으로 중국에 진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혀지면서 오늘도 역시 추가 강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합니다. 37만 2,300원 선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하고요. SK 머티리얼즈도 좋은 모습 보입니다. 2.3%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12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수급에 그렇게 큰 변화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수급 상황 정리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유입이 되면서 5천억 원까지 규모 키워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도 동반해서 3,244억 원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 홀로 8,461억 원 차익 시점 매물 강하게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수급 상황 변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66억 원 사들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쌍끌이 매수가 나옵니다. 기관도 823억 원 사자세를 강하게 보이고요. 역시 개인 홀로 1,000억 원 넘게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 담았을까요?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담아내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에 2번 연속해서 랭크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본주와 우선주 모두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닭고기 관련주 마니커를 외국인들이 훗장 들어서 갑자기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니커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4위에 랭크가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주죠. YN텍도 오늘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좀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EID 같은 종목들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외국인들 오늘 삼성그룹주 역시 많이 사들이는 모습 보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담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뉴프라이드 같은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대우건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기 방어주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모습 자세하게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드렸습니다.